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아쉽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만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커서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7일 전에 248명으로 처음으로 200대로 들어왔다가 그다음 13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날. 그런 다음에 다시 200명 수로 늘었다가 3일 연속 100명대로 왔다가 어제 처음으로 70명대로 줄었다가 예. 다시 한 번 더 이제 70명대에 이제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확실히 둔화 추세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세종청사하고 구로 콜센터라고 하는 좀 중요한 지점이 있었는데 네.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은혜의 강 교회에 지금 예. 확진 환자가 거의 이제 50명이 육박하는 환자가 예, 갑자기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둔화 추세에는 들어왔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변수들 관리를 잘 해야 둔화 추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둔화 추세가 좀 더 감소되는 경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향후로는 이런 변수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들이 모두 그 방역 당국에서는 예배를 좀 자제해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권고했던 지난 8일에 예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신천지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렇죠. 이런 교회나 어떤 집단에서 이런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을 네. 가능성은 계속해서 의료진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권고를 했던 사항인데 끝내 우려했던 일이 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 교수님을 포함해서 매일 의료 전문가 분들이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루에 두세 차례 브리핑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자, 접촉을 좀 자제해달라. 제일 중요한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출해서 돌아온다면 수시로 손을 씻어라. 마스크를 써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밀접 접촉이 그 밀도와 빈도,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 강도, 얼마나 또 강하게 이제 이 접촉하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감염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예. 과학이에요. 과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 접촉의 밀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많아지면 그만큼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예. 지금 이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가 8일 날 확진이 확산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일에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 2월 후반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가톨릭 교회가 200여 년 만에 예. 미사를 전면 중단하고 또 대형 교회들도 예배를 강행하려다가 아무래도 위험하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 다 이렇게 많이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대형 교회는 매우 위험하지만 예. 중소형 교회도 위험하다. 지금 은혜의 강 교회는 어떤 수준이냐면 신도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100여 명인데 예배는 90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4명이 확진인데 신도 3명에 신도 남편 1명, 넷. 여기에 목사님 부부가 해서 6. 그랬다가 지금 50명이 육박합니다. 그럼 예배에 참석한 90명 혹은 뭐 신도 다쳐도 100여 명 중에 과반이 지금 감염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촉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다는 건 과학입니다. 근데 이게 참 교수께서 보시기엔 좀 답답한 측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권고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막을 방도가 없는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 조치를 해서라도 예. 교회당을 일부 좀 폐쇄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뭐 일종의 뭐 견해 표명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한 발 물러서시면서 그 종교계에 자율적으로 좀 이런 권고를 드리니까 이런 권고를 좀 따라 주시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을 물러서셨는데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전체 감염 확진 중에서 집단 감염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때 집단 감염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콜센터라든지 종교 모임 이런 것이거든요. 특히 종교 모임은
이제 예배 방식에 따라서 뭐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밀접 접촉을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교 모임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은혜의 강 이런 교회, 개신교 교회도 본인들이 확실히 증명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신천지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쪽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뭐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이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 신천지 교회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런 정통 개신교 교회도 신천지와 무엇이 다른지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계속 이제 방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은 단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이면서 전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교회라고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도 교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교인들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제가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특히 이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성남 은혜강 교회를 관할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네.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은수미 성남시장이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저희가 만나보고 돌아오죠. 안내 모든 종교기관 및 단체에서 예배 등 집단 집회를 금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반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 예배 자제 요청인 신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아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이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시 모든 종교 지도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종교인들께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일부분 했습니다만 물론 일부 교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정을 지금 은 시장도 강조를 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 제가 아까 이 접촉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현대 사회에선 과학과 종교가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식을 따라주는 것, 이건 어쩌면은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의 기본이기도 해요. 공동체 질서에서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예. 이럴 때 더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주로 5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최근에도 이 부산에서 오거돈 시장도 7대 종단 지도자 만나서 자,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종교인이 동참해달라. 여기 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의 그 약속, 이것을 깨는 경우는 왜 그러냐. 이건 저는 맹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걸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모이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증명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학을 거스르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그분들이 어떤 정말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일이지만 예. 문제는 이러한 혹여라도 내가 의도치 않게 전파자가 돼서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때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볼 때도 신천지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저는 공감했어요.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공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은폐를 하거나 예. 거짓말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더 불신하게 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되고 예. 이런 상황이 초래됐던 것이지 사실은 신천지는 워낙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 정말 촉발되는 타이밍에 네. 어찌 보면 이게 악재였다고 봐야 되겠죠. 신천지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30명까지 관리되다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8,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이 수직 상승하는 곡선을 만들어낸 정말 나쁜 변곡점. 이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신천지 같은 사태가 제2, 제3으로 터질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소규모 집단 감염의 돌발 변수가 여러 군데서 터질 수 있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늘 위험한 거죠. 네. 수도권과 대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모인다면
모이는 자체가 위험하다. 종교 말고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포츠도 우리 사람들이 열광하고 힐링을 얻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네. K리그와 이 프로야구 다 전면 개막을 미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좋은 날씨에 봄에 그 스테디움에 모여서 응원하면서 막 우리도 이 신나게 한번 놀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비말 튀잖아요. 네. 밀접 접촉하잖아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럴 때 또 젊은 분들 클럽 같은 데가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 예. 밀폐된 공간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뛰는 것 이런 게 아주 위험한 거고 종교도 형태학적으로 보면은 유사하다. 사람들이 밀집해서 소리 지르고 또는 뭐 같이 찬송하고 접촉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100명 이하 모임은 자제해달라. 이것도 다운시켰습니다. 50명 이하 모임은 자제해달라. 예. 사실은 10명 모임도 이위험하죠. 예. 이게 무슨 동창회나 회사 회식도 위험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로구 콜센터 직원 감염됐을 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분이 그냥 확진된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확진된 분이 있어요. 예. 이만큼 위험하다. 이걸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변수를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망자 추이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늘 80대 환자 2명이 또 추가로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한 0.9% 정도인데 이 80대로 올라가면 이 치명률이 9%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예. 예,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교 집회와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존재하는 근본 이후에 좀 돌아가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엄청난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 예. 이분들의 소망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확산이 중지되고 빨리 끝나야 이 소상공인들이 뭔가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 종교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계시고 소상공인이 계신다. 이것을 종교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 보면은 예, 예. 지금 우리나라에 중증 환자 이상이 약 100분 정도 됩니다. 중증 환자라고 하면은 이제 중증인 분이 한 27명 정도 되시고 예. 위중하신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신 분이 한 63분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이다 이런 분이 한 100분 정도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위중하신 분들은 에크모 치료나 이런 걸 받으시는 분이고 중증 환자는 이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많아지니까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치명률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희생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치료 역량을 이분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증은 충분히 관찰이나 집중 치료를 하지 않아도 예. 치료가 가능하니까 지금 만일에 집중치료센터나 음압시설이나 이런 데서 경증을 보였거나 아니면 상당히 치료가 되신 분들은 퇴원을 시키시고 중증인 분들 이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분들도 상태가 이송이 가능한 분들은 빨리 이송을 하든지 이송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장소에서 마저라도 최대한 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중증에서 사망에는 이르지 않도록 예. 관리만 잘하면 중증에 계시더라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자가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력을 높여서 이분들이 희생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경증 관리자는 빨리 퇴원을 시킨다든지 하고 남아있는 역량을 이분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사망에 이르는 그런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순간에 경산에 거주하시는 70대 분께서 코로나19로 사망하셨다는 국내 총 78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더불어 좀 말씀드렸고요. 대구시에서 행정조사에 나섰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요. 근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대구시가 관리하는 인원보다 470명이 넘는 교인들을 찾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이제 이 물품들,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꽤 됐죠. 예. 이제 48종 187건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컴퓨터의 일부는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보안으로 잠겨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 근데 그 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로 명단 그리고 또 이제 장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걸 지금 이제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선 발견된 게 말씀하신 대로 신도 명단의 수가 맞지 않는다. 예. 뭐 470명, 한 이제 500명 가까운 인원이 더 있더라라는 게 확인된 거죠. 예. 이 안에는 또 이제 유아교인, 어린이, 유년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인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누락돼 있었거나 은폐돼 있었거나 하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범죄 소탕이 아니에요. 이건 방역이에요. 예. 감염 문제예요. 그럼 신천지 교인분들도 이게 확인이 돼야 본인이 또 만약 이 감염이 됐다면 환자라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 감염을 시켰다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위험 요인에 접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 예. 조기 격리, 조기 치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기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누락된 명단이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신천지가 우리는 다 당국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21만 2천 명의 명단 냈습니다. 대구교회는 9,300명의 명단을 냈습니다. 예. 또 질병관리본부는 받았습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전문가들이 아니다. 신천지에서는 교육생이라는 존재가 중요한데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9만여 명의 명단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게 보통 숫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맞지 않는 숫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대구교회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발원지처럼 예. 감염이 이제 폭증하는 온상이 됐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데 400여 명이 만약에 누락됐다가 예. 이분 중에 일부가 감염돼 계신데 다른 지역에서 계속 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예.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또 감염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예. 줌바 댄스 한번 나왔고요. 온천교회 같은 데도 예. 수련회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로 콜센터 나왔고요. 해수부는 지금 왜 감염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종시 공무원들 계속 늘어나고 예. 있고요. 이게 최근에 오늘 이야기 나눈 은혜강 교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폐와 누락 이게 가장 나쁜 것이다. 최대한 투명해야만 예. 우리의 방역은 성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걸 강조드립니다. 네. 예. 그래도 누락된 인원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컴퓨터 48대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보안 시스템 때문에 지금 열어보지 못한 상태고 대구시가 뭐 내일쯤 재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다시 또 그 신천지로 보내줘야 된다면서요? 이 장비를 도로 신천지교회로 가져가서 이 보안을 해제해 주십시오.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자, 명단 제공했습니다. 우리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신천지가 예. 이거 왜 보안을 해제를 안 해줄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걸 왜 신천지교회로 다시 가져가야 될까요? 전산 담당자가 예. 지금 이제 저 대구시청이나 이러한 곳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풀어놓고 예. 그럼 그 안에 뭔가 이상한 자료가 있다는 걸까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투명하지 않은 것은 예.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일 텐데 예. 이미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서 신천지가 모든 것을 다 이번에 정말 투명하게 협조할 때 국민적 이미지도 스스로 지금 계속 탄압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러실 게 아니라 협조를 다 하고 정말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그건 전 탄압이라고 네. 제가 신천지 편에 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천지가 제가 보기에도 예.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협조를 속 시원하게 안 해주고 뭔가 자꾸 감추다가 예. 마지막에 마지못해 하나 꺼내주고 하나 꺼내주고 그 사이에 방역 당국은 시간과 싸우는 것인데 네네.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우리 사회의 지역 사회의 감염의 정도는 잠재적으로 높아지고 이런 것이 제일 좋지 않은 것이다. 신천지 쪽에도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신천지라는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국제적인 상황 저희가 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지구촌 상황이라는 게 지금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의 사례를 연구하고 바라볼 정도니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유럽, 미국, 일본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설대우 교수께서는 혹시 어떤 나라를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입니까? 예, 심각한 나라는 유럽에 이탈리아발 유럽위기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 잘못하면은 치사율이 거의 뭐 10%에도 이를 수 있다. 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 미국은 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로 있던 약 15년 전에 예. 한 달에 보험비가 약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150만 원을 내고 예. 제가 있던 대학에서 250만 원을 냈으니까 거의 15년 전에 뭐 400만 원을 냈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못 가지니까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예. 만일에 코로나19로 한국식으로 미국에서 진료를 받는다 이러면은 적어도 2억 정도는 내야 될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상당히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불법 체류자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파악이 안 되니까요. 우선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도 이번에 봤지만은 한국에서 확진 환자가 많아지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무서워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에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만일 감염이 되면 예. 이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서 병원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파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보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 있죠. 거기에다가 상당히 고령자들이 많으시고 예. 또 고령자들이 우리와는 달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미국에는. 예. 그러면은 만일에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거기에다가 미국 병원들은 굉장히 의료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우리식으로 음압병상이나 감염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거나 이런 병원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이탈리아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지만 예. 미국은 인구도 한 3억 명 되는 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은 뭐 초강대국이면서 경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 파급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일에 미국에서 지금의 이탈리아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예.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시작되었지만 향후에는 경제에 미칠 영향도 엄청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언제나 계속해서 미국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예. 정부 당국도 미국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책임 있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각종 언론들의 이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께서 보시기엔 그러면 미국의 정점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점을 전망하기는 시기 정도? 시기를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저는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할 때 결을 최고 피크. 예. 거기가 언젠지는 몰라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감염 확진자 수가 그 피크가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예. 지금의 미국의 단계는 성에 막 돌입했다 이렇게 거의 보고 있거든요. 시작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가 끝나고 성의 앞단부에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성 지나서 결까지 가야 되니까 뭐 향후에 한참 남았겠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당국의 고민은 뭐 굉장히 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방역 당국도 이제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또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 또 이게 세계 국가로 다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좀 장기화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의 감염증은 확실한 게 뭐냐면 밀접 접촉이거든요.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발병 국가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다음 국가로 가게 되고 그 다음 국가로 가게 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뭐 안전기조에 들어갔거나 안전기조에 들어갈 거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예. 근데 이제 남은 국가. 예. 그러니까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남아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지금 우리와는 달리
신속 진단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파악이 거의 안 되는 데다가 역학조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학조사를 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가능한데 미국은 일단 임금이라든지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역학조사를 심층적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환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격리 조치하고 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국가들은 일단 뭐 엄청나게 확진 환자가 많아지고 예. 스스로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격리가 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유럽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첫째는 범죄자이거나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만 마스크를 착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못하는 데다가 이 전파가 계속 확산이 되면은 막을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고 또 역학조사도 어렵고 또 이제 진단검사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상당히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서 사회가 상당한 공포를 유발해야만 예. 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예. 그게 오히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그 공포 지점 거기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이제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려를 깊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국내 상황, 국외 상황 다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 시간 들어서 저희가 우리 정부 당국의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뭔가 자화자찬이랄까 이게 뭐 국내 전문가들 또한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의견들이 막 많이 있어서 자화자찬한다는 얘기를 또 하실까봐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좀 짚어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법에 네, 대해서 네.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목하고 있고 이미 예.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요,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도입을 했고요. 이미 했고. 이제 미국도 이제 도입하겠다, 예.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아까 이제 이 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예. 긴급 사태도 선언했지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시점에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140만 명을 검사하겠다. 네. 그리고 한 달 내에 500만 명을 검사하겠다. 이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예, 예. 검사 우리 해봤잖아요 지금. 네, 예. 우리가 2달 가까이 했는데 지금 22만 명 넘어갔는데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한 국가입니다. 일본이 지금 2만 명 넘어서 우리보다 10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이 일주일, 한 달 안에 500만 명 검사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하려면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용과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겠는가?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사실은 드라이브 스루는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근데 미국은 상업적으로 생긴 거죠. 세계적으로 아무튼 우리의 어떤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좀 창의적으로 도입한 검사 방식들을 예.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썼는데 좋았던 거잖아요. 이 접촉하지 않으면서 검사를 받고 예. 자기 차량 안에서 줄 서서 10분이면 끝나는. 지금 미국은 이미 도입을 했는데 이제 소수 들어왔겠지만 네. 수백 미터 줄을 서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선 자동차 타고 하는 문화는 익숙한데 이 방식이 미국식 방식에 또 적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더 많이 생겨야 되겠죠, 지역별로. 네. 정말 500만 명까지 이제 한 달 내에 검사하고 예. 그 이후에도 검사는 계속 해나가야 될 테니까. 예, 근데 아까 이 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미국인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예. 이 자발적 사회적 격리를 할 것이다,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조짐이 좀 보이는 게 미국의 마트가 정말 선반이 텅 빈 것. 예. 최근에 저는 놀랍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왜 총기를 많이 살까? 이런 식의.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자, 물품이 부족해진다. 예. 그렇다면은 약탈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럼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네. 이건 이제 미국의 초기 전통으로 돌아가서 예, 예. 스스로 이제 지켜내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까 우리 연합뉴스 리포트에서도 계속 강조한 키워드가 제 귀를 울리는데 릴렉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릴렉스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매장에 뭐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고 예. 검사와 확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이 시점에 미국이 좀 안정화될지도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네, 그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해서 사실 좀 저는 궁금했던 게 네. 한 일본 또 전문가는 사실 드라이브 스루의 어떤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또 어떤 보도를 해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놀랐었거든요. 이게 좀 더 뭐
기존의 어떤 진료소에서 하는 진단과 좀 다른 방식인가요? 이제 일본에서 얘기한 것은 검사 채취를 의사가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게 해서 도입하는데 일본은 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모든 것에 뭐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대응할 필요도 없고 예. 우리 시스템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염이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에게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예. 또 검체를 채취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예.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다 좋은 시스템인데 이 좋은 시스템을 뭐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할 필요는 뭐 전혀 없다고 보고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좋은 시스템이 안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일본 쪽 통계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한 자릿수더라고요. 아니 그게 보면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좀 바로 잡아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그거는 모릅니다. 지금 예.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게 검사를 안 하는 거냐, 예. 검사를 못 하는 거냐, 예.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는 무엇인 거냐? 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일본 확진자의 수는 전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 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 이제 검사를 한 양이 예. 우리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인구는 우리보다 약 2배 이상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글로벌 수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검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예. 훨씬 많은 환자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어떤 의도나 어떤 이유를 가졌는지는 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실제 있어야 되는 확진자 수보다 훨씬 적다. 예. 이것은 뭐 아마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어떤 분들 좀 오해하실까봐 그 전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어떤 날 해당 날에 검진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통계가 있었다는 말씀 잠시 드려봤습니다. 이제 한국이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진단 키트 지난 주말 동안 미국 하원의원에서 이 한국 진단 키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돼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당국은 WHO가 권고하는 최종적인 확진 진단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마 그 미국 하원 의원 한 분이 이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예. 이 하원 의원이 아마 오해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뭐 잘못하셔서 예, 좀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진단 검사는 예. WHO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정해놓은 기준 예. 그게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는 RT-PCR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키트고 이 방식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WHO가 정한 스탠다드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탠다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미 하원 의원께서 제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엘라이자 방식이라고 하는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체 기반의 검출 방식인데 아마 이 하원 의원께서는 이 엘라이자 방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엘라이자 방식을 전혀 쓰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키트는 오로지 WHO와 미 CDC가 정한 바로 그 방식 예.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 하원 의원이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예. 엘라이자는 미 하원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감도 또는 어떤 스페시피시티라 그러는데 특이성 그것을 딱 잡아내는 스페시피시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는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이 하원 의원의 오해나 예.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보도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내 일부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거 봐라. 미국 하원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네네. 진단 키트 부정확하다. 이렇게 요것만 딱 따가지고 그러니까 보도를 좀 하는 걸 안타깝습니다. 봤는데 네. 미국 국내에서 그날 바로 반박당했어요. 그날 바로 반박당했고 예. 지금 경로는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뭐 진단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가 예. 국내에선 승인받지 않았지만 미국의 승인을 낼 수 있잖아요. FDA의 승인을 냈는데 거기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FDA로부터 이 하원 의원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엘라이저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식의 내용이 이걸 한국에서 지금 쓰고 있나 보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키트 중에 예. 국내에서도 안 쓰고 있고 미국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것을 미국 FDA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코리아 진단 키트 업체의 자료다. 예. 그 하나를 보고 예. 우리 전체를 매도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하원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언론도 예. 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도 있고 해서 네.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저희가 조금 질문드릴 게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